첫 번째 경기는 제노아와 칼리아리의 맞대결입니다. 제노아는 지난 11월 리그 9경기까지의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던 비에이라 감독을 결국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으로 데로시를 선임하는데요. 데로시 감독 부임 이후 제노아는 리그 4경기에서 2승 2무로 감독 교체 효과를 보는 듯 싶었지만 최근 리그 5경기에선 0승 2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물론 지난 5경기 상대가 인테르, 아탈란타, 로마, 밀란 같은 강팀들을 상대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어야 되긴 하겠지만요. 데로시 감독은 제노아에서 미드필드 지역 숫자를 늘린 3-5-2 포메이션 기반의 전술을 사용하는 모습이며 강팀들을 상대로는 실리적인 축구를 보이지만 최근 베로나나 피사 같은 팀들을 상대로는 높은 점유율과 짧은 패스 위주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상대에 따라 전술 플랜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홈이며 상대가 칼리아리라는 점에서 후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제노아가 이런 축구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칼리아리는 지난 23-24 시즌 승격한 이후 매 시즌 힘겨운 강등권 경쟁을 펼쳤었는데요. 이번 시즌 역시 마찬가지로 잔류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으며 현재 리그 15위를 기록 중입니다. 칼리아리는 최근 리그 원정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했는데 2경기 다 특징이 있다면 선제 실점을 기록하고도 승점을 얻어내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최근 칼리아리의 득점 집중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직전 크레모네세 전의 경기를 보면 실점을 너무 쉽게 허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실점 장면들의 특징을 보면 공격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볼이 끊겼을 때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고 칼리아리의 백스리는 처참한 수비 수준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제노아 역시 주도적인 경기를 하기에는 수비에서 리스크가 큰 팀이고 데로시 감독 부임 이후 지난 9경기에서 클린시트에 실패했었다는 점은 이번 경기 두 팀의 득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역배당을 받은 양팀 득점 성공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크레모네세의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지난 11월 이고르 투도르 감독을 경질하고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며 반등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스팔레티 감독은 부임 이후 첫 4경기에서 1승 3무 0패로 시작했고 경기 내용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려 속에 출발했었지만 최근 공식전 10경기에서 8승 1무 1패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물론 내려앉은 팀들을 상대로 로카텔리의 부족한 창의성은 지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던 레체전처럼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직전 3대0 대승을 기록했던 사솔로전처럼 공감이 많이 나오는 경기에서 일디지의 파괴력은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승격팀 크레모네세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0승 2무 3패로 승리가 없지만 시즌 초반부터 많은 승점을 차곡히 쌓으며 현재 리그 13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강등권과 승점 격차가 8점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으며 직전 칼리아리와의 경기에선 경기 초반부터 간결한 공격으로 2골을 먼저 리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수비력으로 칼리아리의 공격을 전혀 억제하지 못했고 결국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유벤투스가 성적에 비해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는 말하기 약간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경기 장악력이 좋아졌고 상대를 가둬놓고 펴는 것에는 분명히 일가견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디지를 제외한 다른 공격 자원들의 활약이 아쉽기는 하지만요. 때문에 유벤투스의 핸디캡 승리 배당이 제 생각보다는 꽤나 높게 측정되었다고 느껴지는데 이 매치업은 유벤투스보다는 크레모네세가 워낙 수비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유벤투스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승리로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권과 승점 1점 차이인 17위를 기록하며 정말 극적으로 라리가에 잔류할 수 있었던 세비야는 이번 시즌 새로운 감독으로 마테아스 알메이다를 선임했습니다. 빅리그에서는 낯선 감독이지만 그리스, 멕시코,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우승 경력이 있는 감독이고 정말 확고한 전술 철학을 갖고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술적 특징을 얘기해보면 굉장히 높은 강도의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가 특징인데 통계적으로 봐도 세비야의 PPDA는 8.38로 굉장히 낮으며 이는 바르샤에 이어 리그 2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압박을 통해 볼을 터치했을 때 최소한의 패스를 통해 공격을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물론 이런 축구의 장단점은 확실합니다. 강점만 봤을 땐 상대 빌드업 체계를 붕괴시켜 실수를 유발하는 방식이고 이게 잘 통하면 바르샤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기록했던 지난 8라운드 같은 경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상대가 압박을 풀어냈을 때 뒷공간이 크게 노출되고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그대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기들도 많았습니다. 지난 23-24 시즌 베니테즈 감독을 경질하고 당시 유스팀 감독이었던 히랄데스 감독을 1군 감독으로 콜업했던 셀타비고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되고 있는데 시즌 후반기 중도 부임하여 팀을 강등권에서 구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첫 번째 풀시즌을 보냈던 직전 시즌엔 리그 7위로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따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도 7위를 기록 중으로 유럽 당들 일정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리그에서 흔들리는
흔들리는 모습 없이 좋은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죠. 이랄데스 감독의 백스리 기반 포메이션은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카르 밍게사의 높은 전술 이해도와 바르샤 출신다운 패스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히랄데스 감독 초창기엔 밍게사를 백스리의 우측 스토퍼로 기용하는 모습이 많았지만 이번 시즌엔 우측 윙백으로 올려 수비 부담을 줄여주며 공격에서 영향력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빌드업과 공격이 밍게사가 있는 라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강점임과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인데, 압박치기가 좋은 팀들은 밍게사가 있는 이 지점을 자유롭게 두지 않으며 밍게사가 막히는 경기에서 셀타비고의 경기력은 확실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경기로는 바르셀로나, 엘체, 라요같이 압박 강도가 높은 팀들을 상대할 때 성적이 좋지 않았었죠. 세비야가 최근 공식찬 3경기에서 득점 없이 3연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셀타비고 쪽으로 배당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저는 이 경기 세비야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가보겠습니다.